자, 그 다음에 이제 또 조세의 비효율과 관련해가지고요, 두 개의 시장이 같이 가사노동과 비가사노동을 고려한 그 양쪽을 한번 살펴보는 문제를 보도록 할게요. 자, 11번 문제를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조세의 비효율, 일반균형 분석의 응용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줄 보시면 일반적으로 개인들의 노동 공급 시간이 일정하게 주어진 경우에 조세 부과가 비효율을 유발하지는 않습니다. 이거 비슷하게. 근데 내가 이제 시간을 어떻게 늘리거나 줄이거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정해져 있어. 무조건 내가 8시간 일을 해야 돼. 완전 비탄력적인 거죠. 근데 이제 개인이 자신의 노동 시간을 총 소득을 극대화하는 부분에 두 부분에 할당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둘 중에 이제 어디로 이제 할까 이제 나눌 수가 있어요. A번 봅시다. 조세 당국이 어떤 한 부분에만 조세를 부과할 경우 그 비율에 대해서 논하시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우리 밑에 나와 있는 A번에 나와 있는 그거요. 그래프를 보면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내가 가지고 있는 노동 시간이 얼마 있는데요. 이게 거기 보시면 가사노동 있잖아요. 가사노동이 있고 비가사노동에 이제 시간을 투입할 수가 있는 겁니다. 양쪽을 내가 다 할 수가 있는 상황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조세부가 전에는 첫 번째 줄 보시면 한계 생산물 가치와 임금률이 같을 때 결정돼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자, 두 부분 뭐 산업이라 해도 되고 지역이라 해도 되고 아니면 노동자 입장에서 어느 지역에다가 이제 노동 시간을 할애할 것인가 그걸 나타내는 겁니다. 자, 거기 보니까 여기서는 이제 이렇게 노동의 공급이 있었고요. 거기 가사노동 그냥 거기 X라고 있으니까 X라고 할까요? X 부분. 그리고 여기는 X 부분에서의 임금 다시요. 여기는 Y 부분에서의 임금. 그리고 역시 마찬가지로 여기요. Y 부분에서 고용량 이렇게 있습니다. 자, 거기 보시면 여기가 이제 좀 이렇게 좀 똑같이 이렇게 있는 상황이라 합시다. 거기 보시면 원래 임금률 이렇게 나와 있죠. 원래 임금률. 그리고 거기 보시면은 똑같은 상황에서 있는 거예요. 점점점점점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 노동에 대한 수요가 이렇게 쭉 있는 상황이고 이게 이제 VMP L인데 Y 이렇게 돼 있고요. 여기 이제 VMP L인데 MP L인데 X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X에 대해서 원래 전에 균형 가격과 임금과 Y에서의 균형 임금이 똑같은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원래 이제 균형은 어떻게 됩니까? 맞아요. 이게 두 시장에 요게 이렇게 있으면서 VMPL과 W가 같을 때 이게 바로 최적이라는 거. 요거는 생산 요소 시장에서 우리가 봤으니까 알고 있을 겁니다. 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줄 한번 볼게요. 자, 조세가 부과됐습니다. 어느 한 부분에 조세가 부과됐어요. 조세가 부과가 되면은, 네, 그랬을 때 조세 부담을 피하기 위해서 조세가 부과된 부분에서 부과되지 않은 부분으로 노동이 이동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여기에다 만약에 조세가 부과된다 할게요. 텍스가 부과됐어요. 부과시. Y가 어떤 부분이야? 이제 비가사 노동이죠. 가사 노동이 아니라 이건 회사에서 일을 하는 거야. 그래서 비가사 노동. 그러니까 내가 집에서 일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회사 가서 일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집에서 일하는 거에 대해서는 그냥 사실 우리가 뭐 얼마나 일을 하던 이게 GDP에도 포함 안 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가사 노동에 대해서는 가치를 평가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놔둔다고. 그래서 여기 아이고 야 이제 너네 근로소득에 대해서 세금을 때릴게. 그러니까 여기다 세금을 꽝 때린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다 이제 텍스를 부과하게 되면은 노동자들이 어떻게 된다고요? 예, 여기 있는 사람들이 저쪽으로 이동을 한다니까, 당연히. 그러니까 내가 둘 다 선택할 수 있으면 굳이 세금 부과되는 곳에 있을 이유가 없죠. 그래서 여기서 노동에 대한 이렇게 이동이 됩니다. 그래서 노동이 공급이 감소하는 거예요. 감소하게 되는 것은 이제 우리가 이게 100명이면 100명 맞춰줘야 되니까 이쪽이 이렇게 감소하게 되면 가사노동 쪽에 시간을 더 많이 쏟아붓는 거야. 여러분들이 밖에 나가서 일을 했는데 아니 근로소득세가 엄청나게 세금이 올라가는 거야. 됐어. 일 안 해. 일 안 하는 건 이제 집에서 가사노동하거나 집에서 여가를 즐기는 거죠. 근데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게 노동하면 가사노동, 비가사노동, 또 여가 이렇게 있는데 노동 중에서도 집안일 쪽으로 이렇게 가는 겁니다. 이쪽으로 가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 쭉 이렇게 증가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거기 그림에 나와 있는 것처럼 임금률은 얘는 떨어져요. 점점점점 해서. 이쪽은 이제 공급이 증가하니까 임금률이 떨어지는 거고, 이쪽은 오히려 임금률이 이렇게 올라가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자, 그랬을 때 거기 보시면 비효율을 나타내는 거 한번 생각해 보시면, 우선 이쪽에는 이제 고용이 증가하게 되잖아요. 시간 투자죠. 시간 투자가 증가하면 얻게 되는 이득이 얼마입니까? 라고 하면 이득이 이만큼이라니까, 색깔을 좀 할까요? 이득이 이만큼이라니까, 이렇게. 이득이 이만큼이래요. 이렇게. 이만큼이 플러스입니다. 플러스. 이렇게. 자, 그러면 이 크기가 정확하게 이제 표현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면은요, 요거를요, 뒤집어가지고, 거기 밑에는 이걸 똑같이 여기다 집어넣어서 이렇게 만들었어요. 이렇게. 점점점점 해가지고 만들었는데, 잘 만든 것 같아요. 잘 만들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요 삼각형을 뒤집는 게 더 나을 것 같아. 뒤집어가지고, 이렇게 넣으면, 이렇게, 요거랑 사실 면적이 똑같죠. 이렇게 똑같아진다고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만큼이 플러스가 되는 건데, 이만큼이 플러스가 되는 거예요. 저 크기로 하면. 근데 이걸 두 개 합쳐서 표현해도 되고, 이만큼의 한계 생산 가치가 날아가요. 빨간 색깔만큼이. 이만큼이 날아가요. 마이너스로. 이만큼이. 이렇게. 이만큼이 이제 전체가 마이너스 날아가. 그러면 플러스 되는 크기보다 마이너스 되는 크기가 훨씬 더 큰 걸 알 수가 있겠죠. 얼마나 더 큽니까? 맞아요. 여기 삼각형, 약간 늘상 이제 하버거 삼각형 모형 같이 여기 생긴다고. 요만큼이 날아간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 비효율에 대해서 논하시오 하면 이게 바로 비효율성의 크기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정리를 하시고요. 자, 조세 당국이 두 부분에 같은 세율로 부과했다. 이때 비효율에 대해서 논하시오 나와 있는데, 그거는 그냥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그림 좀 잘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같이 세금을 때리면 어떻게 돼요? 한쪽에만 때리는 게 아니라 같이 때리면 효과가 같이 변하게 되는 거니까 조세 후에 임금이 변하지 않아서 뭐 아무런 영향이 없다. 뭐 이런 쪽으로 끌고 가시면 되겠습니다.